안녕하세요. 9장 챕터 9 마켓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타겟팅, 다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우리말로 시장 세분화,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세분화는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타겟팅, 나눈 시장 중에 중요한 시장을 고르는 거예요. 즉,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것은 방금 타겟팅한, 즉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략할 그 시장에 맞는 일종의 컨셉을 정하는 일. 이 세 개를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앞자를 따서 STP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시장 세분화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STP가 무엇인지 한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이에요. 전체 시장, 이 하얀 네모가 전체 시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전체 시장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제가 강남역에서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 제가 포괄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은 껏해야 서울 사람일 거예요. 그쵸? 전체 시장이. 이를테면 강남역에서 떡볶이를 하면서 제주도나 대만, 일본,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까지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제가 비록 전체 시장이라고 말했지만 이 전체 시장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포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전체 시장이라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어차피 마케터가 모든 시장을 공략할 수 없어요.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정 시장을 일단 묶어놓고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누는 과정을 한다는 거지. 무턱대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묶어놓은 이 넓은, 제가 전체 시장이라고 말한 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적합성이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은 중요한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뒤에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말한 소위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렇게 A시장, B시장, C시장, D시장이라고 나누었다. 나누은 이러한 행위를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egmentation. 왜 나누죠? 왜? A, B, C, D 시장이 각각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 넓게 말한다면 A, B, C, D의 고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제가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특성? 성별, 나이, 직업, 인종,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 그 다음 지역적 특징. 또 그 다음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내면의 특징. 그 다음에 행동적 특징.
크게 네 가지 특징에 따라 나누게 되죠.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A, B, C, D로 나누게 되는 건 고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인구 통계적, 즉 나이, 성별, 직업, 연령, 세대 이런 게 인구 통계적이에요. 두 번째 지리적, 세 번째 심리도식적, 네 번째 행동적인데, 또 행동적인 시장세보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또 나뉘어져요. 행동적 시장세분화는 육하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구매하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어떤 혜택을 추구하는가, 이 사람들은 언제 구입하는가, 어디서 구입하는가, 그리고 왜 구매하는가, 특히 왜 구매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을 나누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고객의 추구하는 needs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슬라이드 하나 띄워놓고 말이 너무 많았죠. 자, 이 말은 바로 좀 뒤에서 반복될 거니까 괜찮고요.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B와 C의 색깔이 변했어요. B와 C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B와 C를 타겟팅하겠다는 거예요. 타겟팅이라고요? 그렇다면 A와 D는 뭐냐고요? A와 D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전체 네모, 전체 시장이라고 불렀지만, 비록 전체 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요 네모는 내가, 즉 마케터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묶은 시장이에요. 비록 말은 전체 시장이라고 했지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묶은 시장이고, 그 시장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B와 C를 타겟팅한다고 해서 A와 D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다?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럼 A와 D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B와 C를 타겟팅한다는 얘기는 A와 D는 타겟팅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A가 D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D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묶었던 것이고, 그 중에 B와 C가 즉 우선순위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A와 D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즉, 이 말은 타겟팅이란 것은 일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좋고 너 싫어 이게 아니라 일종의 우선순위다. 예를 들어 볼게요. C 시장이 제일 중요해. 자, 1등 C. 자, 2등 두 번째 중요한 시장은 B야. 좋았어. B가 2등. 자, 세 번째 중요한 시장은 D야. 오케이. D가 3등. 자, 네 번째 중요한 시장은 A야. 이렇게 C, B, D, A 라는 순서대로 중요성을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회사가 자원이 풍부한 건 아니에요. 사람, 즉 인적 자원도 항상 부족해요. 돈,
마케팅 비용도 항상 딸리기 마련이에요. 자, 타겟팅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순서가 C, B, D, A인데 마케팅 자원을 보니 일반적으로 돈이겠죠. 마케팅 예산을 보니 C하고 B 정도까지 하면 D하고 A 할 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D와 I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D와 I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C와 B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는 게 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 아니겠어요? 나라의 예산을 정할 때도 나라에 쓸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에 먼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타겟팅도 우선순위의 문제지 A와 D가 나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즉 타겟팅은 자원의 한계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이 길어졌군요. 어쨌든 B와 C를 우선 공략하기로 했으니 B에 맞는 컨셉, C에 맞는 컨셉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걸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B에 맞는 포지셔닝은 포지셔닝 B, C에 맞는 포지셔닝은 포지셔닝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동차라면 이를테면 B 시장이 가족을 둔 40대 가장이다 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면 안전 이런 포지셔닝 컨셉을 가질겠고요. C 시장은 20, 30대 젊은 여성 커리어 우먼 이라고 한다면 C 시장의 포지셔닝은 스타일 또는 디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핵심적인 컨셉, 고객이 추구하는 중심적인 어떤 혜택을 포지셔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P를 이야기했네요. 자, 전체 시장을 나누면 세그멘테이션 한 시장 4개 중에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고르는 것은 타겟팅 한 시장을 대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컨셉을 잡는 일이 바로 포지셔닝. 그래서 STP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필립 코틀러의 그 저서에 보면 자, S, T, P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S가 있은 연후에 T가 있고 T를 한 연후에 P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T가 없이는 P가 없다. 즉 타겟팅을 한 시장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장 세분화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먼저 시장 세분화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죠. 공통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펼치는 마케팅 활동에 유사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다. 세분시장 A, B, C, D가 아까 있었는데 A는 A끼리는 비슷하고 B끼리 비슷하고 C끼리 비슷하고 D끼리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A와 B는 다를 것이고 B와 C와 D와 A는 이렇게 서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세분 시장이 그런 거고요. 제품 차별화는 이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이 더 좋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건 의미만 용어 의미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 세분화와 세분 시장의 개념은 숙지해 놓으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시장 세분화의 시기와 방법. 시장 세분화는요,
쉽게 말하면 돈 더 벌자. 이런 데서 출발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보다 시장 세분화를 위한 비용이 더 든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사실은 시장 세분화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시장 세분화 비용? 시장 세분화에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죠. 시장을 4개로 쪼갰다 봐요. 쪼개는데 필요한 비용도 들죠. 뭐 리서치 비용도 있고요. 분석, 기획 같은 인건비도 비용 아닌가요? 그런 것도 비용이고, 시장을 나누어서 각각의 4개의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쵸? A를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 즉 4P. A를 위한 제품, A를 위한 가격, A를 위한 유통, A를 위한 프로모션. 죄송합니다. B를 위한 가격, B를 위한 제품, B를 위한 유통, B를 위한 프로모션. C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A, B, C, D의 제품이 다 달라야 하고, A, B, C, D의 가격이 다 달라야 하고, A, B, C, D의 유통이 다 달라야 되고, A, B, C, D의 프로모션이 다 달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A와 B, C, D는 4P 중에 이 구성 믹스, 이 구성 B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구성의 어떤 그 형태가 A, B, C, D가 똑같을 거면 뭐하러 시장 세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하러 타겟팅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리 공략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6개로 나눈다면 6개의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6개의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을 연다는 거는 비용이 안 들겠어요?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물론 이걸 어떤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6개로 쪼갰을 때 6개의 시장으로 나눠서 공략할 때 집중을 잃는 것, 초점을 잃는 것, 직접적 비용은 아닐지라도 굉장한 어떤 자원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잃는 일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뭐 이건 직접적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시장 세분화를 하는 비용이 시장 세분화로부터 증가할 수 있는 매출액보다 크다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럴 때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 마치 시장 세분화가 뭐 정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죠. 회사의 자원이 그렇게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시장 세분화의 시기와 방법. 자,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시장에, 자, A, B, C, D에 똑같은 제품을 넣어요. 두 번째, A, B, C, D에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제품 4를 각각 넣어요. 그 다음에 A, B, C, D 시장 중에 A만 1이라는 제품으로 공략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하나의 제품으로만 얘기했지만 마케팅 믹스가 제품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져요. 여기는 간단하게 제품과 각각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말이죠. 자, 세분화의 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조직 시너지 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고객들이 많고 다양하죠. 하지만 고객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고객의 특성이 10가지, 20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20개로 나눠가지고 20개에 맞춰서 제품을 맞춰서 만들어줘야 할까요? 안 되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딱
적절한 수준의 세분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객이 100만 명이라면 뭐 진짜 100만 개의 세분화도 가능은 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 개의 새로운 제품?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세분화죠. 그래서 고객이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해도 그 다양함 속에서도 유사성을 찾아서 뭐 5개, 6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세분 시장 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자기 잠식, 캐니벌라이제이션. 어떤 특정 세분 시장을 위해 뭐를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딴 시장 사람들이 그 시장 걸 안 사고 우르르 와서 뭘 산다. 옛날에 코닥에서 옛날에 필름이라는 게 있었죠. 펀타임이라는 필름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름은 저가형 필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저가 시장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기존 코닥 필름을 사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결국 매출만 떨어지고 시장은 키우지 못한 캐니벌라이제이션의 전형적인 사례죠. 자, 두 번째 단원 세분화 및 타겟팅 단계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